자, 그러면 종목 진단 출발합니다. 첫 번째 종목은요, AD 테크놀로지 살펴볼 거고요. 유튜브에서 JM님께서 남겨주셨네요. 매수가는 19,500원이고요. 비중은 10% 담으셨습니다. 추가 매수해서 중기로 가져가도 될까요? 라는 댓글도 같이 남겨주셨는데 AD 테크놀로지 오늘 뭐 말 그대로 난리가 났죠. 급등을 하면서 22,950원까지 올라옵니다. 자, 추가 매수도 생각을 하고 계시는데 AD 테크놀로지 조금 더 비중 늘려가면서 수익 챙겨갈 수 있을까요? 일단 AD 테크놀로지가 왜 올랐는지를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그쵸, 그쵸. 예를 들어서 이토마토에 우리가 지금 여기 속해져 있는 이토마토 있잖아요. 이 방송국이 삼성 쪽으로부터 투자를 유치받는 거예요. 예를 들면. 네. 그래서 걱정하지 말고 네. 방송 쭉 해. 삼성에서 너희들한테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줄게. 이렇게 되면 이토마토의 값어치는 확 높아지겠죠. 높아지죠. 그죠? 네. 근데 그게 설인 거예요. 예를 들면. 아, 그냥. 네, 그렇다고 그게 거짓말도 아니에요. 삼성이라는 기업에서, 좀 M&A 쪽으로 좀 덩치도 키우고 싶고, 남은 현금을 활용을 해서, 기존에 가지고 있는 비즈니스를 더 강화하기 위해서, 똘망똘망한 업체들을 이렇게 후보로 뽑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근데 증권방송을 봤더니 한국경제도 있고, 이토마토도 있고, 매일경제도 있는데, 이토마토가 그나마 좀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렇게 형성이 된 거예요. 이렇게 되게 되면, 뭐가 생성이 되는 거냐면 펀더멘탈 개선보다는 기대감이 좀 선반영돼서 움직이는 거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 얘기가 거짓말은 아니잖아요. 실제로 액션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근데 들어오는 돈은 뭘로 오는 거야? 기대감으로 들어오는 거죠. 코인하고 똑같은 겁니다. 코인 같은 경우도 펀더멘탈 움직이지 않고 앞으로 더 갈 거다라고 생각하는 자금들이 들어오거나 호재가 현실성이 있다라고 생각하면은 그때는 유동성의 힘에 의해서 올라가는 거잖아요. 지금 AD 테크놀로지가 그런 거예요. 삼성전자가 M&A와 관련돼서는 꾸준히 좀 밝혔고, 더군다나 우선 후보가 이 팹리스 관련된 업체들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거기에 이제 가장 탑에 있는 업체다 보니까 실적도 괜찮고, 그러니까, 시장 투자가들의 입장에서는, 이런 기업들이 지금 시장에서 딱 먹잇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쉽게 죽기는 어려운. 이 루머가 너무 부정적이거나 좀 말도 안 되는 루머면은 그냥 뭐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흐르겠는데 약간 현실성에 가깝거나 충분히 타당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요인들이기 때문에 저는 쉽게 무너지지는 않을 거라고 보는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실체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제 본질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아, 기대감으로 의해서 형성되는 거구나. 그럼 이런 기대감이 꺾이게 되면 가격에 상관없이 그냥 바로 빠져나올 생각을 해야 되는 거고, 이 기대감이 유지가 되는 한 현재 시장에서 좀 대안이 될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선순위를 여기다 둬야 되는 거죠. 기대감의 생성 여부, 붕괴 유무를 판단을 좀 해야 된다. 네. 그래서 이 주식은 오늘 거래량이 대규모로 동반이 됐는데 이게 1,700억 정도가 터진 거예요. 평균적으로 거래대금이 한 50억에서 70억 정도 움직였던 기업이 10배도 넘게 터진 거란 말이에요. 그럼 불난 거잖아요, 거래대금이. 그죠? 그러니까 요 거래대금이 터진 건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이 거래대금이 터졌는데, 터지면서 이전에 무너졌던 자리였던 2만 원짜리도 그랬었고, 그 다음에 작년도 9월 달에서 이제 10월 달 무너졌다가 회복시켰던 자리도 너무 한꺼번에 제압을 해버린 거기 때문에 요 자리가 다시 무너지게 되면 골치 아프다 이거죠. 기대감이 무너질 수도 있겠구나라는 의심을 한번 하라 이겁니다. 그래서 AD 테크놀로지의 기대감이 유지가 되고 있는 그 기준으로 제가 2만 원으로 제시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2만 원이 붕괴되기 전까지는 매도 신호는 안 나오고 상승에 대한 에너지가 계속 남아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직전 고점이 24,000원 정도에서 이번에 좀 맞고 밀렸는데 위쪽 요 가격을 좀 돌파하는 거는 앞으로 이제 거래량이 계속 증가하느냐 여부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AD 테크놀로지의 이전에 거래대금 추이를 잘 보시면 얼마 정도가 나오냐면 오늘 1,700억인데 그 전에 한 100억, 120억 이 정도 나왔단 말이야. 좀 붙으면 한 230억. 그러니까 이렇게 기준을 세우면 되겠죠. 거래대금이 한 200억에서 한 300억 정도 유지가 되면은 아직 매도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일평균 거래대금이. 거래대금이 터지기 전에 한 50억에서 한 100억 미만이었으니까. 근데 거래대금이 만약 100억 미만으로 좀 떨어진다. 그러면 그때는 추가 매수를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조금 이제 그때는 이제 오히려 비중 좀 줄기 시작을 해야 된다. 그래서 체크해야 될 투자 포인트는 두 개.
홀딩 기준, 익절 기준, 이 기준이 이제 2만 원을 제가 제시를 해드리고, 그리고 이 상승 에너지가 계속 진행되는 거를 가격으로 잡지 말고 유동성, 거래대금으로 기준을 잡으셔라. 그래서 100억 미만에 떨어지면 그때부터 좀 빠져나올 생각을 하시고 이렇게 의견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근데 AD 테크놀로지가 이런 기대감 때문에 올라가잖아요. 근데 채팅창에서 준호님이 AD 테크놀로지가 실적은 잡히나요? 라고 하셨는데 지금 이렇게 기대감이 강하게 작용하는 상황에서는 실적에 대한 리스크는 지금은 주가에 그렇게 크게 반영이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적을 논할 때는 네. 존폐 여부를 보는 거예요. 존폐요. 그러니까 실적이 발목을 잡을 거냐. 그쵸. 이 기업한테. 네. 그러니까 M&A가 되면 기업이 완전 달라지는 거잖아요. 그죠? 그랬는데 달라지는 데 있어서 사고 쳤느냐, 실적으로 사고 쳤느냐, 뭐 큰 적자를 숨겼느냐, 이랬을 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실적이 별로 크게 증가하지도 않고 크게 감소하지도 않아요. 그러면 이거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실적이 우선순위가 아닌 거예요. 근데 만약에 M&A와 관련된 이런 이슈가 없어요. 그럼 네. 그때는 실적이 중요하죠. 근데 요거보다는 지금 우선순위가 달라진 겁니다. 그러니까 왕자님을 만나면 어떻게 돼요? 가난한 백설공주가 왕자님을 만나면 어떻게 돼요? 신분 상승하잖아요. 알바 안 해도 되잖아요. 네. 설거지 안 해도 되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근데 왕자님을 못 만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알바하러 가야죠. 설거지하러 가야 되는 거지. 그죠? 그런 상황인 거예요. 네. 좋습니다. 자, AD 테크놀로지가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라는 동화로 끝날 수 있을지, 그 왕자님과 같이 좀 손을 잡을 수 있을지, 여러 가지 기대감들이 지금 가득한 상황입니다. 그 기대감이 오늘 주가를 또 강하게 끌어올렸는데요. 우리가 앞으로도 이 주가가 계속해서 상승에 대한 여력이 있을 것이냐라는 부분은 거래대금을 체크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거래대금이 200억 이상은 나와야 합니다. 자, 그리고 이 기대감이 계속해서 유효하게 작용을 하느냐라는 그 라인은 2만 원이니까요. 그 부분들 잘 체크를 하시면서 수익을 조금 더 챙겨갈 수 있는 대응 전략 확인하시길 바라겠습니다.